등골을 타고 흐르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는 소식을 들으니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나는 몇 년 동안 그녀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나를 배신하고 그와 헤어진 전 가장 친한 친구의 틀림없는 목소리였다. 그날부터 약혼자와의 불륜으로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져 연락 한 번도 없었는데 그 순간 불쾌한 과거가 떠올라 몇 초 동안 제자리에 얼어붙은 채 쇼핑 여기서 뭐 해요? 이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있으면 혹시 당신 남편이 당신은 누구일지 내가 당신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말하면 우리는 몇 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 유치원으로 돌아가서 내 친구를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목소리인데 그녀가 남편에게 자신을 가장 친한 친구라고 소개해서 짜증이 났어요. 먼저 돈을 지불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한마디만 하고 합류하겠습니다. 남편을 보낸 후 알았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해서 내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여기서 정확히 뭐 하고 있는 건지, 나 지금 남편이랑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나한테 말 좀 하지 말아줄래? 오랜만에 승자를 만났는데 내가 그러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상상하니 비참해지네. 그 사람과 바람을 피웠다면 펜트하우스에서 살면서 명품 브랜드를 사고 시내를 고급 자동차를 몰고 다닐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시나리오가 마음에 걸렸나요? 나는 그런 생활 방식에 관심도 없고 당신이 하는 일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있는 곳에서는 더 이상 나에게 말을 걸지 말고 남편과도 멀리하세요. 저도 그 동네에 살고 있고 이 슈퍼마켓을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그녀가 우리에게 마주칠 가능성을 고려하여 더 이상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또 내가 내 남편을 또 훔칠까봐 두려운 거야. 난 내 남편을 믿고 그 사람은 너 같은 작은 SL을 따라갈 것 같지 않아. 내가 그녀를 남겨두고 내 전 가장 친한 친구가 나를 쫓아가서 무시한 것에 대해 사과해라. 나 당신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길 건너편 상류층의 고층 건물에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내가 더 이상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남편과 함께 슈퍼마켓을 떠나려고 할 때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주장한다면 서비너입니까? 고층에 사는 상류층 시민이시라면 집세를 꼭 내주세요. 집세를 연체했는데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옳지 않은 것 같군요. 그렇죠. 집세를 2달이나 연체하셨군요. 집세는 있는데 상류층이 슈퍼마켓에서 할인된 물건만 사는 걸 보니 이상하군요. 집세를 갚기 위해 저축을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나 봐요. 제 이름은 해너이고 현재 1인 가구로 살고 있어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저는 3년 전에 남편을 만났고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지금은 둘 다 각자의 일에 집중하고 싶은 강한 의지가 있어서 둘만 살고 있습니다. 아이는 없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바빴습니다. 내 셰프 친구가 막 레스토랑을 열었는데 시간이 나면 들러볼까 생각 중이었는데 그 사람은 이탈리아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피자가 맛있다고 하더군요. 정말 한동안 외식을 안 했으니 다음 주 일요일에 시간 나면 가죠. 그럼 예약할게. 우리는 아이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원할 때 어디든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어. 그게 좋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비결인 것 같아. 지금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볼지도 몰라. 그리고 행복한 커플을 만나는 건 내가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이야. 약 5년 전 사귄 지 1년 남짓한 약혼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프러포즈를 했고 1년밖에 안 됐는데도 결혼을 하기로 했어. 우리는 함께 생활하기로 약속할 만큼 서로를 잘 알고 있다고 느꼈지만 약혼한 지 한 달 후 어느 날 전환점이 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함께 살고 있었고 직장에서 집에 오니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집에 있습니다. 오늘 늦을 줄 알았는데 이 시간에 집에 갔는데 그 사람과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벌거벗고 얽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정말 충격을 받았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 말할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4살이었고 그녀는 내 약혼에 기뻐했지만 내 약혼자와 바람을 피웠어요. 나는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고 한동안 멍하니 서서 뛰는 심장을 억누르려고 노력했습니다. 말을 하는데 모든 노력이 필요했고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떨려서 실례합니다. 잘 지내세요? 직접 확인하실 수 없나요? 두 분 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약혼했지만 그는 당신 대신 나와 자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신의 약혼자는 아직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내가 매력적이지 않다는 걸 알았던 세이너는 내 반응에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경시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다. 만약 그녀가 후회했던 광기의 순간이었다면 어쩌면 그녀가 사과를 많이 했다면 내가 그녀를 용서할 수 있었을 텐데 어쩌면 내가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내 가장 친한 친구의 말을 받아들였지만 둘 중 누구도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고 전혀 사과할 생각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를 비난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게 아닌가요? 당신 자신의 매력 부족의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한다고 나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잘못한 것은 사기꾼이 아닙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누군가의 약혼자와 자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 우린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어. 왜 이러는 걸까? 나는 단지 생물학적 생명체로서 근처에 좋은 남자와 기회를 잡았을 뿐이다. 전혀 잘못된 것 같지 않다. 나는 화를 내며 소리쳤고 동시에 큰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가을은 남몰래 속은 것에 대한 분노만이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와 그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깊은 슬픔이기도 했습니다. 나를 배신했어.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가 아니었어. 배신 이상한 비난하지 마. 여자로서 계속해서 매력을 갈고 닦지 못한 내 잘못이야. 그리고 그녀는 나와 육체적으로 더 잘 어울릴 뿐이야. 게다가 그 자리에서 그 사람 가족이 회사를 소유하고 있고 꽤 부유하다고 들었는데 그런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당신의 리그에서 한참 벗어났으니 당신이 여성으로서 자신의 수준을 더 잘 인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류층으로 가는 티켓을 노리고 있어서 말도 안 돼. 그 사람 가족의 재산에 대해 최근에 알았는지 아니면 다 알아낸 후에 계획이 있었는지 약혼은 잊어버리자. 어쨌든 그녀와 더 재미있어졌는데 이로 인해 내 전 남편의 진정한 성격이 드러났다. 약혼자와 나의 가장 친한 친구, 그리고 아마도 공식화되기 전에 알게 된 것은 좋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 정도까지 배신당하는 것은 한동안 사람들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누구라도 믿으세요. 그때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현재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건축가와의 직업 연결로 소개받았습니다. 남편은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처음부터 항상 그렇게 당당하게 행동했습니다. 우리를 돌보는 사람 해너 웹사이트 디자인 맞습니다. 당신과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사람들이 내 작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기쁨은 모두 내 것입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우리가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면서 친해졌고 결국 그가 나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식사 초대를 받아 기쁘지만 일단 확인해도 될까요? 당신에게 어떤 압력도 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초대를 거절해서 미안해요. 사실은 제가 한 번 약혼했고 제 약혼자가 바람을 피웠어요. 그 이후로 내 가장 친한 친구는 사람들을 신뢰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가 어려워졌지만 천천히 나아지고 있으니 언젠가 다시 나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게. 남편이 내 눈을 바라보며 그 말이 점점 불신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6개월 후 우리는 함께 식사하러 나가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또 6개월 동안 데이트를 시작했지만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결심하기 오래전부터 남편과 아내의 삶을 시작하면서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을 약속합니다. 결혼을 결심할 때쯤이면 나는 남편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 남편은 성실하고 항상 나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현장에 나갔고 처음으로 집에서 멕시코 파티를 열 계획이었는데 내 전 약혼자처럼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남편이 일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료가 부족해서 남편과 나는 남편의 일을 마치고 슈퍼마켓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평소에는 우리 둘 다 일로 바빠서 함께 나가는 것이 흔치 않은 기회였기 때문에 이번 슈퍼마켓 여행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조금 상큼하네요. 다코야키 재료를 고르고 나중에 맥주 한 잔 더 하고 막계산대에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는데 오랜만이죠. 그 목소리가 몸을 떨게 만들었죠. 온몸에 소름이 돋고 몇 년째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전 베프의 목소리가 틀림없었는데 그 사람이 날 배신하고 그 약혼자와 불륜을 저질렀던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사람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다. 그녀의 존재는 내 마음속에 있었지만 그 순간 불쾌한 과거가 다시 떠올랐고 나는 몇 초 동안 제자리에 얼어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런 허름한 옷을 입고 쇼핑하는 것은 혹시 당신 남편이 당신은 누구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내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하는데 몇 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으나 다시 유치원으로 돌아갔다. 한동안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남편에게 자신을 가장 친한 친구라고 소개하는 것이 짜증났다. 난 내 친구가 아니야. 이 예상치 못한 재회와 과거의 회상에 대해 강렬하지만 긴장된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말하기 전에 심호흡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지불하고 가실 수 있나요?
합류하세요. 알겠습니다. 남편은 내 전남친과의 불륜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녀와 같은 공간에 머무르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산대에 가라고 요청하고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공공장소에 있었고 나는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고급스러운 동네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하기 전에 감정을 가라앉히기 위해 다시 심호흡을 했습니다. 방금 고층 건물에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 1시간 정도 걸려서 내가 살고 있는 이 근처에 살고 있는 대규모 지역의 슈퍼마켓에 오기 위해 약 1시간을 소비한 적이 있나요? 그건 인상적이지만 우리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며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을 망치지 마세요. 저는 지금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제발 저에게 말을 걸지 마세요. 너무 오래간만에 승자를 만났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과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면 당신은 살았을 것입니다. 고층에서 명품을 사고 시내에서 고급차를 운전하는 모습이 지금쯤 마음에 떠오르셨나요? 그녀는 나에게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약혼자를 훔쳐 결혼한다면 그런 삶은 한 번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내가 들은 것 외에 그녀는 그와의 결혼 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지위이자 그녀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인 것 같은 고급 자동차를 운전하는 디자이너 물건을 사고 그의 돈과 함께 제공되는 라이프 스타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나는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신경 쓸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말을 걸지 말고 남편과도 멀리하세요. 저도 그 동네에 살고 있고 이 슈퍼마켓을 자주 이용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다시 그녀를 만날 가능성을 고려하여 그녀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남편을 데려갈까 두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내 남편을 신뢰하고 그가 당신 같은 사람을 쫓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거만한 발언은 그 사람 과거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하지 마세요. 그 일 때문에 화났어요. 제가 조금 공격적으로 대답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눈살을 찌푸리고 대꾸하는 내 말에 강렬하게 반응했어요.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방금 사실을 말했어요. 돈 감히 나를 얕잡아 보지 마라. 당신은 블루칼라 노동자와 결혼했고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잘못된 방식으로 대화할 권리도 주지 않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일 뿐이다. 너무 건방지게 굴지 마라. 그 사람이 더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위가 높다고 하더군요. 돈이 많다고 판단하는 것은 편협하고 철없는 사고방식이지만 화를 내는 것도 마음을 식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테니 대화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내 남편에게 돌아가세요.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그게 제가 당신에게 해야 할 말의 전부입니다. 나는 그녀를 떠났고 그녀는 남편에게 서둘러 돌아와서 남편이 방금 체크아웃을 마치고 지연된 것에 대해 사과했고 우리는 거기부터 물건을 가방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물건 포장이 예상보다 빨랐고 우리가 막 슈퍼마켓을 떠나려고 할 때 저기 당신은 이전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떠날 때 그녀가 다시 우리에게 말했어요. 제가 방금 그녀에게 우리를 떠나라고 말했어요. 혼자인데 왜 이렇게 되어야만 했는지 한숨이 나왔다.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것은 건설 노동자 남편의 월급이 살기에 부족하기 때문이다. 넌 부업하느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멸시하는 반응을 보였어. 나는 그 의도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았어. 피곤한 남편에게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는데 넌 뭐야? 낮은 삶이 감히 나에게 사과를 요구하는지 말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나는 길 건너편 고층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상류층 시민입니다. 그녀는 나에게 사과를 요구하기 전에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해야 하지만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녀가 완전히 옳아서 나를 화나게 했지만 여기서 논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아직 짐을 다 싸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녀를 피하기 위해 빨리 슈퍼마켓을 떠나려고 했던 것처럼 당신이 사비나라고 주장한다면 당신은 사비나 맞습니다. 고층에 살고 있는 상류층 시민이라면 집세를 제때 내주세요. 집세가 밀렸을 때 우리에게 강의하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실례합니다. 집세가 2달이나 연체됐네요. 좀 이상해요. 상류층이 마트에서 할인된 물건만 사는 걸 봤는데 집세를 내기 위해 저축을 하고 계시나 봐요. 무슨 말씀이시죠? 남편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남편은 웃으며 웃었어요.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얼굴을 알아본 줄 알았는데 길 건너편 고층 건물에 산다고 했더니 딸깍 소리가 났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나한테 방을 빌려준 여자예요. 이상한 비난은 하지 마세요. 당신이 높은 건물을 갖고 있다는 생각. 집주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우리에게 큰 소리로 비난을 퍼붓고 주변 사람들도 신경 쓰지 않고 무시하는 누군가에게 반박당하는 것은 그녀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겠지만 남편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을 하지만 그 사람은 고층 아파트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고 임대 수입도 사실이고 그 사람이 최근 임대료를 연체한 세입자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회사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지만 당신 남편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압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고층 건설 노동자일 뿐이야. 뻔한 거짓말이야.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 임대 수입도 벌고 건설 회사도 운영하고 있어. 가끔 현장에 가다가 오늘은 성공하고 돈이 있어도 신뢰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잊지 않으려고 가끔 사이트에 들릅니다. 그리고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남을 상류층, 남을 하류라고 얕잡아보는 그 오만함입니다. 이렇게 저속한 수업을 하는 남편은 건전한 추리로 때리고 말문이 막혀도 꽤 만족스러웠지만 남편은 집세를 체납한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놔둘 수가 없었다. 아직도 못 믿으시는 건가요? 방 번호를 알려드릴까요? 잠깐만요. 방을 임대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니까요. 그게 제가 계속 말했던 거예요. 반복해서 말하게 하지 마세요. 확인할게요. 남편이 월세를 내는데 자기 처지가 나빠졌다는 걸 깨닫자마자 그냥 나가면 안 될까요?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더군요. 자신이 갚아야 할 월세에 대한 사과도 없었고 인간으로서는 정말 끝난 것 같았어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끼친 불편을 깨닫지 못한 것 같군요. 그동안 고층에 산다고 자랑하다가 부끄러워했지만 그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적어도 집세를 내지 않은 채 사과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꽤 의심스러운 일이다. 누군가의 약혼자를 데려간 것은 이미 닥쳐도 상관없다는 걸 보여준 것 같다. 남편의 재산을 이용해 저를 얕잡아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반박하고 싶었지만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어이가 없어 우리 대화를 듣고 있던 주변 사람들도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가방에 소지품을 챙겨 슈퍼마켓을 떠나기 위해 우리를 지나쳐갔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어서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세입자가 그럴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나를 배신한 두 사람이 되어 집으로 가는 길은 내가 들은 그 두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부정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사람의 성격은 실제로 그들의 부정직함이 그들의 얼굴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성격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불운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방을 너무 잘 망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 수리 비용을 확실히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배신한 것에 대해 개인적인 불만이 있지만 그 이상으로 집주인으로서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대화를 하면서 책임을 지고 집에 돌아와 그 둘은 잊어버리고 파티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남편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한 달쯤 지나서야 안녕하세요 남편이 나한테 나가라고 하더군요. 좀 더 시간을 달라고 부탁하세요. 실례합니다. 모르는 번호로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전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불륜 후 전 가장 친한 친구와 전 약혼자의 연락처를 모두 삭제했기 때문에 그녀가 나에게 연락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연락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바꿨을 것입니다. 돈이 부족해지면 바로 지불할게.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없니? 봐봐, 어른이 되는 기본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겠니? 먼저 실례지만 집세를 체납하고 돈이 없어. 사과하지 않았잖아. 언제 지불할 수 있는지 언급도 안 했어. 왜 우리가 아무 말도 없이 영원히 기다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난달에 알림을 받았잖아. 그게 당신 몫이지. 내가 돈을 내고 지불할 건지 알아내는 게 내 몫이지 않았어? 밀린 집세를 한 번에 갚아주는 사람이니까 최소한. 그 사람과 얘기는 좀 할 수 있을 텐데 왜 나를 배신한 사람을 도와야 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후회할 점은 게다가 나는 남편의 부동산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집세를 감당할 수 없다면 남편의 결정에 간섭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은 당신에게 너무 좋은 곳입니다. 어쨌든 그건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요? 아마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 낮은 삶을 기대하고 있을 텐데 즐기도록 하세요. 알았어요. 그냥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사람 전화번호를 차단했어요. 그때부터 전 약혼자도 스마트폰으로 전화했는데 목소리 듣는 순간 전화를 끊었고 그 후 두 사람의 소식은 전혀 듣지 못했는데 남편이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줬어요. 3개월을 기다렸는데 안 왔어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공평한 것 외에 퇴거 비용이 꽤 클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까? 벽에 구멍을 뚫고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했습니다. 물론 금지된 모든 것 계약서에 조치가 명시되어 있었고 임대료도 지불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든 수리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 두 사람이 장소를 망쳤고 수리 비용이 엄청났습니다. 수리와 밀린 임대료에 대해 꽤 논쟁이 있었지만 변호사를 고용한 후 그 두 사람은 결국 돈을 빌려 돈을 갚아야 했고 그 이후로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었고 그 두 사람이 문제를 깨닫기도 하기 때문에 부부로서 행복한 삶을 되찾았습니다. 끝까지 초래한 놈들 진짜 어떤 놈들이지 바람 피우는 놈들 남에게 패기칠 생각은 전혀 안 하는 놈 맞아 우리를 하찮은 놈으로 얕보았지만 쥐 같은 성격의 놈들이었어. 그렇게 가혹한 말을 거의 하지 않는 남편에게서 나는 그 두 사람이 남편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모습을 보였을지 쉽게 상상할 수 있었고 내가 들은 바에 따르면 그들은 결국 이혼했습니다. 물론 그녀는 그의 가족은 부유했지만 반년 전쯤 그의 부모님 회사가 파산했고 그의 가족은 막 임대를 시작한 고층 아파트의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었고 그의 변명 때문에 그의 가족은 결국 무일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돈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혼하기로 결정했지만 남자의 관점에서 볼 때 누구도 그런 여자, 특히 약간의 돈과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이미 가족이 있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혼에 대한 이야기는 나에게는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보인다. 물론 불가능한 시나리오처럼 보인다. 첫째, 그녀의 나이가 다시 그녀에게 불리하고 그 다음에는 그녀의 성격이 있다. 누군가가 그녀를 고려해줄지 의심스럽고 그녀는 지금까지 제대로 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는 것이 틀림없다. 자신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힘든 일입니다. 그녀 같은 사람이 인터뷰하러 오면 즉시 거절당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녀가 어떻게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남편과 내가 이혼 후 전 가장 친한 친구에 대해 이야기한 것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혼 후 다른 파트너를 찾지도 못하고 직업을 구하지도 못하고 집에 오면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부모님의 강의를 듣고 마지못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어떤 일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계속 질책을 받아 40대가 되어서도 부모님의 지지를 받는 사람으로 전향한 것 같다. 부모님은 더 이상 그녀를 부양할 수 없지만 누가 그녀에게 도움의 손길을 빌려줄지 의심스럽습니다. 내 전 약혼자는 부모님의 빚을 갚으며 빈약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그가 부모님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수도 있지만 그는 부모님과 전 가장 친한 친구의 돈으로 수년 동안 호화롭게 살았지만 이제 그 돈이 다시 그를 괴롭혀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으며 디자인 작업으로 상당한 수입을 올리며 매일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수입이 아니라 얼마나 서로를 신뢰하고 지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